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처음으로 지금 온라인 라이브로 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수업은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 준수한 그걸 기반으로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첫 마음가짐을 좀 전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다. 그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 끝이 같은 사람이 진짜인 거죠. 대부분은 처음과 끝이 조금 달라요. 처음이 끝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이 저는 같아지는 걸 목표로 하고요. 처음보다 끝이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마음가짐, 첫 단추를 잠그는 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온라인이지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수업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연습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편하게 말을 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죠. 하지만 면접에서 원하는 답변은요, 면접에서 원하는 답변은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면접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직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회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나 이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따면 돼요. 하지만 이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실제로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합니다. 6개월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간 인턴하면서 아니면 단 두 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게 있고,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본인들의 생각, 행동,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미 의미 있는, 임팩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면접 질문을 받아서 막 꺼내보려고 하면 생각은 나는데 그게 추상적으로 기억에 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분석하는 거. 나를 분석해서 이 직무에 잘 연결시키고 이 직무를 회사에서 잘 수행할 거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답변을 연결시키는 거죠. 면접의 시작과 면접의 끝,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이라는 기본 나에 대한 면접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고민해보고 찾아갈 거예요. 물론 답변이기 때문에 조금 조미료도 치게 되고 MSG도 들어가고 조금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본질은 나예요. 본질은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걸 내거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내거화 시키죠? 계속 있어서 수백 번 찍어가면서 계속 내 답변을 연습하다 보면 그 답변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답변을 둘러싼 또 다른 의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파생 답변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가 어떤 질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는 최소한 어버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진짜 가치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가 중요하고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힘들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힘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해보거나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한다 봅시다. 영화 감독.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쌤 면접 준비할 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승무원 준비를 하면요, 이 승무원 준비에 대한 답변이 결국 다른 곳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의미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볼게요. 당신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고 칩시다. 영화 감독이 되려면 영화의 기본 원리, 촬영 기법, 시놉시스, 스토리 전개 이런 거 공부해야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촬영을 해야겠죠. 근데 그 촬영 전에 많은 걸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겠죠. 그러면 영화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굳이 관심 없는데 막 겁도 많은데 공포 영화를 보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영화의 어떤 영감을 깨우기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멜로,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생각하면 이 사랑 관련된 멜로 영화를 100까지 보는 거예요. 100편 보는 거야. 100편 보는 거야. 그 100편을 보다 보면 그 멜로 영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어떤 통찰력도 생기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면 확실히 어떤 감동 그리고 어떤 기승전결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개의 영상을 막 보고 해서 내가 결국에는 멜로 영화를 한 편 출시를 해. 그리고 한 편 출시를 하고 그게 잘 됐어요. 그게 잘 됐다면 결국에는 멜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꽤나 전문가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한 분야 내가 그래도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분야로 공부를 해 나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가가 되면요, 반드시 다른 직무에 지원할 때,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강점이 꼼꼼하고 섬세하다 해볼게요. 꼼꼼하고 섬세하다. 이게 내 강점이잖아요. 그러면 승무원으로 연결을 하면요, 항공 승무원으로 연결하면 꼼꼼하고 이 섬세함이 승객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서 센스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열차 승무원이라고 하면 매 정차역 타고 내리는 승객분들을 잘 유심히 관찰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 도움을 제공해 드리겠다. 코레일 관광개발의 고품격 서비스 전하겠다라고 전달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호텔리어 관련된 칩시다. 네, 꼼꼼하고 섬세함으로 우리 호텔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상의 휴식,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비서를 한다 칩시다. 이 꼼꼼하고 섬세한 내 강점으로 어떤 상사의 여러 가지 업무 처리 절차를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완벽히 해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서포터가 되겠다라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로 가더라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점주님들의 어떤 상황 하나하나 꼼꼼하고 섬세하게 기억해뒀다. 그 도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먼저 건네드려서 우리 땡땡 BJ 리테일과의 어떤 계약 연장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의 역할을 잘 하겠다.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만든 답변 하나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파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변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 하나하나, 컨텐츠 하나하나에 확신이 드는 그런 답변들을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는 12주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차선책 또 다른 직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나만의 확실한 이 인성 답변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인성 답변을 완성시키려고 하고요. 이걸 잘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도 그냥 우리의 답변을 그 자소서 항목 글자 수에 맞춰서 구체화시켜 풀이해주면 되고, 자소서에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더 명확하게 아래 위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글자 수가 250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공백자에. 그런데 자소서는 500자, 1000자 정도 되잖아요. 공백 포함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한 문장, 두 문장만 더 추가하면 500자 되고요. 한 단락 더 추가하면 1000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답변을 잘 만들어두고 소재를 내가 잘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소서를 잘 쓰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차피 자소서에 나오는 항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입사, 입사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본인의 경쟁력, 본인의 강점, 약점, 장점, 단점, 성장 환경, 이런 것들, 어떤 문제를 극복해본 경험, 어차피 기본 인성 질문에 반드시 나오는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 어떤 직무에서도 물어봤을 때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터 소재들을 잘 준비해두고 거기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게끔 답변을 하시거나 글을 써내려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승무원 학원이라고 하지 않고 싶습니다. 승무원 학원이라고 하지 않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원 출신이고요. 은행원 출신이고 어떤 취업 준비생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여기는 은행 학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승무원을 했다고 해서 승무원 학원에서 서서 미소 짓고 자세 바로잡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답변을 구상하고 소재를 선정하며 어떤 구조로 답변을 만들어 나가고 어떠한 구조로 글을 써내려가고 어떠한 답변이 좋은 답변이고 어떤 게 어색한 거고 어떤 게 잘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마냥 외모, 다이어트, 메이크업, 목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수업 시간의 일부는 저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을 하면 그 미소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 자세, 그 목소리 톤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걸 수업 2시간, 3시간 동안 그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배웠는데 2달, 3달 배웠는데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준비했던 거 답변 만들어보고 외운 것만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요, 어떤 개떡 같은 걸 물어봐도 어떻게든 찰떡같이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은 승무원 학원이 아니라 취업 컨설팅 스피치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승무원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합격했었죠. 일반 취준생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제 학생들이 어떤 승무원만 있나요? 여러분 네이버 밴드 테니스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다양한 직무, 수많은 회사 분야에서 합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승무원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기보다는요, 정말 좋은 곳에, 경쟁력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제 수업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승무원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세 곳에 합격했을까요? 제가 뭐 어디 학원에 다녔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승무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뒀고요. 그 답변들이 승무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무를 준비하는 그 질문에 맞물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은행원, 금융투자 쪽을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서 썼던 답변들, 물론 소재들은 좀 다르죠. 주식하고 뭐 증권인 리포트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증권사에 지원할 때랑 나라는 사람이 승무원에 지원할 때랑 나라는 사람이 어디 다른 데 지원할 때랑 바뀐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진솔한 내가 아니고 면접 보다 보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 면접관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 지원하다 얻어 걸렸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재 답변을 가지고 어떤 직무, 어떤 회사에 지원하더라도 이 회사를, 이 직무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진실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꺼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답변을 만드는 우리 수업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한번 더 리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숙제를 제가 드립니다. 숙제를 드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질문에 답변을 만들어 옵니다. 답변은 어떻게 했죠? 공백 제외 250자. 공백 제외 250자. 미만으로 무조건 만들어 옵니다. 이 답변에 대한 소재가 틀린지 맞는지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하나만 만들어 오지 말고 2개, 3개, 여러 가지 만들어 오세요. 여러 가지 만들어 오세요. 오케이? 여러 가지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면요, 제가 어떤 이 질문의 의도 파악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첨삭해드리죠. 말은 첨삭이지만 거의 제가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제 마음대로 절대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짧게 주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답변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냐면 제가 답변 첨삭할 때 녹음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타자로 받아 적으면서.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한 번 더 첨삭을 해요. 왜? 내가 해줬던 말은 테디의 언어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조교쌤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첨삭해 드릴 거예요. 첨삭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정리 정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교쌤이 패스 앤 페일이라는 거 할 거예요. 패스 앤 페일을 하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영상 촬영.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외워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내뱉으려면 결국에는 내 입에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익어야 돼요. 내 입에 익어야 돼요. 그만큼 많이 말을 해봐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샤워를 하면서 정말 축구를 차면서도 그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나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영상 촬영은 어떻게 하냐면 개수기 맞죠? 개수기 1, 2, 3 한 번 촬영하고 2번 촬영하고 3번 촬영하고 4번 촬영하고 5번, 6번 50번 50번 이상 미니멈이 50번이에요. 미니멈이 50번이면 그 이상으로 영상 촬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올려요. 내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나면
이제는 귤쌤이라고 있어요. 귤쌤. 자, 귤쌤이라고 있는데 귤쌤이 네이버 이 밴드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상에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간결하게 수정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 표정, 눈짓, 목소리, 딕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짚어줄 겁니다. 그러면 귤쌤은 누구냐? 귤쌤도 제 학생이고 조교쌤 누구냐? 조교쌤도 제 학생입니다. 귤쌤 같은 경우에는 30살에 제주항공에 들어간 전설적인 제 1기 학생이고요. 지금까지 2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의 어떤 피드백까지 받게 되면 그제서야 답변 한 개가 완성되는 거고 그 답변만큼은 내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몇 번에 걸쳐요? 한 번. 자, 본인이 일단 우리가 이때 답변할 때 본인, 나, 그리고 조교쌤, 귤쌤 4명이 달라붙어서 그 답변 250자짜리 하나 하는 걸 같이 검수합니다.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혼자 브레인스토밍해서 답변 만들어서 갖고 와서 내가 첨삭해 주고요. 본인이 한 번 더 첨삭하고요. 조교쌤이 첨삭해 주고요. 또 귤쌤이 첨삭해 줘요. 5번. 5번을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퓨어하고 정말 필요한 단어 문장들만 남게 되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에 내뱉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답변 하나 만드는데도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내 답변에, 내 컨텐츠에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표정도 밝게 할 수 있고 뭔가 전달력도 좋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매번 수업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이제 1주, 2주, 3주, 4주, 12주까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질문에서 웬만한 답변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라 했잖아요. 이거 이름을 이제 데일리 숙제라고 하거든요. 이 데일리 숙제는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1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 매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첫 번째. 자, 미소 영상. 미소는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의식해서 많이 미소를 지어봐야 합니다. 미소는 수천 가지의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눈, 줄기, 광대, 입, 코끝 이런 여러 가지 근육을 사용해서 미소가 만들어지죠. 하루에 3분간, 하루에 3분 이상 미소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을 3분간 지속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색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일기. 자, 감사일기는 뭐냐면 무언가 1분간 어떤 답변의 구상, 어떤 생각 고민 없이 그냥 즉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루 좀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그 감사한 부분을 일기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왜 좋냐면 내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고 불안해도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3개월만 하고 끝내는 학생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모의면접반이라고 해서 기업 채용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3개월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기업별로, 직무별로 또는 다른 아예 분야로 기업 분석 자소서 쓰고 면접, 기출문제 풀이하고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 미소 영상과 감사일기는 쭉 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나중에 내가 수업할 때 보여드릴 건데 467인 친구도 있고 300, 200대, 100대는 거의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최고 적은 사람들이 이제 100대 되겠네요. 10기가 이제 끝나면서 수업이 곧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00 이상이에요. 여러분들보다 100일 먼저 앞서가는 사람. 우리 스테레오테디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100일을 앞서가고 있고 그 앞에는 200일, 그 앞에는 300일. 엄청나게 이 갭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라도 더 채워나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채워나가는 그 속에서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익숙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간결하게 답변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세 번째는 시사 답변을 즉석으로 여러분들 답변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시킬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뉴스 하나라도 계속 무언가 이야기를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똑똑해지기도 하고 어떤 내가 답변을 쓸 문장들이 더 굉장히 많아지고 인사이트도 커지고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내용을 그래도 조리 있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사 답변 즉석으로 내가 매일매일 뉴스를 한 개 찾아서 여러분들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기출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 250점 미만으로 즉석으로 한 40초, 50초 안에 답변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거, 이걸 매일 할 거예요. 이걸 매일 할 겁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팀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팀을 뭐라고 하냐면 TEAM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우리 개개인이 더 많은 걸 얻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개개인이 더 많은 걸 얻을 겁니다. 혼자서는 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00점 만점밖에 안 돼요. 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00점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면 100점 6명이면 600점이란 말이에요. 600점 안 되겠지. 하지만 120, 130, 140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만의 의지는 옆 사람에게 쉽게 꺾이고요. 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의지를 갖고 활활 타오른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뭔가 불도저처럼 정말 무언가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정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테디는요, 기수마다 어떤 역량이 다르기보다는 반마다 역량이 다릅니다. 그 반마다 역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국 제 수업을 듣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내가 될까 불안하고 이거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이라는 어떤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라는 기준을 새롭게 쓸, 여러분 역사 속에서 새롭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게요, 다 다르단 말이야. 누구에게는 이게 열심이고 누군가는 이게 정말 죽도록 힘들고 누군가는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고. 그런데 그 열심히를 이제는 상향 평준화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답변 한 개를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수백 개의 질문들 힘들지만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치도록 피나는 이 시간 100일을 해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어떤 질문에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스터디 가도 어떻게 준비했냐라는 이야기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본인 스스로 자체가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어떤 자신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만큼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확률도 높아집니다. 저는 11기까지 오면서 이제 쉬었던 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2018년부터 끊임없이 계속 해왔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이 없어서 상담만 하고 주말에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쉬니까 나도 결국에는 게으른 사람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막 수업을 안 하니까 조금 더 누워있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저녁이 되고 친구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밥 한 끼 먹고 또 집에 오면 밤이 늦어버리고
의미 없이 하루가 가더라니까. 의미 없이 하루가 갔는데 번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20대 때 취준하기 전에 대충 살면서 시간 1년, 2년, 3년 보내버린 거. 1년, 2년, 3년 그냥 가잖아요. 연애하다 보면 1년 금방 충석하고 학교 다니면 3, 4년 휴학 한번 하면 1년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이만 먹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과연 나 따위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까? 라는 불안감만 앞선단 말이에요. 불안감만 앞서요. 내가 그걸 어제 그저께 느꼈어요.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구나.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래서 스틸 테디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과정이 끝나고도 4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 이렇게 쭉 오래 듣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무언가 배울 것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만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 이해가 갔어. 단순히 수업이 좋아서 실력이 높아져서 수업을 듣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태해지더라고. 바로 그게 티가 바로 나. 하루 만에.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OT도 오늘 정말 어떤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감없이 보여줘야겠다. 왜냐면 말은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이거 다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첫 OT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수업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시들시들하고 대충 대강 했을 때 제 평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수업 별로더라, 거짓말이더라, 열정 그거 그냥 영상 속의 어떤 연출, 액션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제 귀로 들리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수업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기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학생들 11기를 많이 뽑지 못하는 이유는 모의 면접반에서 수업을 계속 듣는 친구들이 서울에만 4반이고 부산에도 3반이 있어서 제가 소수로밖에 새로운 신규를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욕심내서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이렇게만 받는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려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려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살면서 본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100%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보통 사기꾼들의 멘트잖아요. 사기꾼들의 멘트. 저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합니다. 금방 들통날 그럴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들통날 거다? 그러면 거짓말 해도 모르겠다만 이건 수업을 당장 다음 주부터 해보면 바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수업을 한 번 들었을 때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도 괜찮아요. 근데 이 3번, 4번,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 매번마다 무언가 확실히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효자손처럼 긁어주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닿지 않는 그곳의 간지러움을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인성, 질문 답변, 직무, 질문 답변, 그리고 롤플레잉. 롤플레잉이 굉장히 중요하죠. 롤플레잉은 열차 승무원, 항공 승무원, 호텔, 영업관리, 모든 직무에서 요즘에는 롤플레잉이 나옵니다. 모든 직무에서 롤플레잉이 나와요. 그리고 시사.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해줄 표현력.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달력 있고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 표현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의 면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토론 면접 수업도 계속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회사별, 지원하는 직무별로 계속 공부하는 시간 가질 거고 표현력도 더 깊게 배워볼 겁니다. PT도 배우고요.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배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서약서 쓸 거잖아요. 서약서 쓸 건데 그 서약서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수업을 말한 것처럼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돌려드리지는 않고요. 수업 들은 거 빼고 바로 즉시 돌려드리겠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내보낼 거예요. 한 명 한 명 중요하지만 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이 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역할을 도맡아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관객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비교해서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첫 번째, 저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 절대 후회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본전. 여러분들 그 본전 좋아하잖아요. 본전. 여러분들이 어떤 승무원 학원에 등록하고 200만 원 쓴 것 때문에 거기 다녀도 100번 다녀도 배울 게 없고 계속 속상한 거 알지만 그래도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빠르게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날리는 건 괜찮은데 시간까지 날리는 바보 같은 마음까지 감정까지 소모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와서 2배, 3배, 10배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때 돈 날린 거 여기에서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더 집중해서 하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존에 다른 곳에 다녔던 친구들이 8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 약속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이 마음, 초심이 결코 마지막 순간보다 작아지는 게 아닌 최소한 같아지는, 아니 더 커질 수 있는 기적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것도 못 해내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면접 준비지만 삶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최소한 저와 같은 비슷한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게 성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스스로는 되돌아보면 굉장히 뿌듯한 과거의 시간, 노력, 흔적들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책임지고 약속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푹 주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니죠, 한 3개월간 중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런 편안한 꿀맛 같은 주말은 없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많이 괴롭힐 겁니다.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